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장 민주당 경선전이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비방 문자가 살포되고 이에 대해 고발하는 등 경선전에 신경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근산 케이블카 사업이 생태 등급과 사업 시행자 지정 문제로 3년째 터덕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공공 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해 결국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을 주도하기로 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익산에서 4.4 만세운동이 일어나 항일운동이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옛 대교농장터에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학생과 시민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장 민주당 경선 구도는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대포폰을 이용한 비방 문자가 살포되는 등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급기야 민주당 경선 주자마다 잇따라 클린 선거를 하자며 외치고 나섰습니다. 과연 유권자들이 바라는 클린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익산 시민들에게 연이어 발송된 문자. 익산시 인구 감소 전국 1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 등을 거론하는 등 민주당 복당과 함께 3선 도전에 나선 정원율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를 놓고 지난 11일 정 시장 지지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포폰이다 보니 소유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대선 당시 정원율 시장 측근이 운영했다는 단톡방 사진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가 발언하자 단톡방에서 퇴출시키는 등 민주당 해당 행위를 하면서 추석 연휴에 감찰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정 시장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한 악성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 제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네거티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 급한 마음을 알겠지만은 네거티브로서 저는 선거가 선거였다 보질 않고 특히 익산 시민들한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조용식 예비후보도 공정선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났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더 나은 익산의 미래를 위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예 경선 참여자 간에 청정선거 협약까지 맺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뛰어든 모든 후보님들께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자 간 청정선거 협약을 맺읍시다. 최정호 예비후보는 네거티브 논란을 낳고 있는 문자 발송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선거를 실천하는 것은 출마자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를 놓고 3파전 경쟁 구도가 형성된 민주당 경선. 하지만 네거티브가 극성을 부리면서 출마자들 스스로 클린 선거 실천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오는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책과 회견,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선거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젊은 세대의 선거 참여를 이끌고 익산 메타밸리 조성 공약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선거 캠프를 운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문택규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항공통신 제어 기술이 융합된 첨단 드론 산업을 차세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은 수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이 산업이 침체기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4차 산업인 드론 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정부와 대기업을 연계하고 벤처기업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형 미래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전북교육이 미래교육 준비에 소홀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형 미래학교를 운영해 스마트 교실과 개방된 학교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연구원으로 개편해 연구개발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이 생태 등급과 사업 시행자 지정 문제로 3년째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공공 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법 개정이 실패하면서 새만금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관할사업부지가 새만금 권역으로 편입되고 인허가권이 새만금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예정 부지인 새만금 신시도. 이곳에서 문여도까지 1,000억 원을 들여 4.9km의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19년 국내 최장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노선 선정과 타당성 검토 용역은 끝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부지가 생태 등급 논란에 1년이 늦어지고 사업 시행자 지정이 법적 문제에 부딪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새만금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지만 국토계획법에 어긋나 공공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법 개정에 반년 넘게 보냈습니다. 국토계획법 그 시행령 제96조의 상황을 보시면은 공공사업 시행자 그 범위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명시를 해놨어요. 뭐 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수자공사 등등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에 이제 새만금 사업법에 따른 새만금 개발공사를 넣으려고 했는데 지역적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 새만금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럴 경우 케이블카가 지나는 부지 가운데 60%가량을 차지하는 군산시 관할 땅이 새만금 권역으로 편입되고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시공을 맡습니다. 일부 사업지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새만금 사업지역 외지역, 군산 행정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인허가를 양 기관에다 또 받고 이제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장기화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지역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난달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새만금 개발공사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안에 편입 고시한 이후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권역으로 편입되면 새 특법에 따라 새만금청이 관리하게 돼 군산시와 나눠 맡던 행정 절차가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24년 준공 계획은 2년가량 늦어져 2026년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째 지지부진한 고군산 케이블카 사업. 행정 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의 투자 협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효성중공업과 린데코리아를 비롯해 모두 23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며 추가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까지 3,8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5,000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의 이피캠텍 군산 2공장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군산 2공장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고순도 전해질 제조시설이 들어섭니다. 이피캠텍은 2단계에 걸쳐 총 785억 원을 투자하고 신규 직원 5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피캠텍은 군산 2국가산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전해질 제조시설을 구축했으며 연간 200톤 규모의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용처 1위는 마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첫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군산 시민 26만 6,516명에 93%에게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45억 원 가운데 마트가 75억 원, 39.4%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식당은 1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전북형 청년수당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000명보다 2.4배 늘어난 2,410명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농업과 임업, 어업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인 이들은 신용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1년 동안 수당을 받습니다. 군산항에서 수출용 중고차가 올 들어 5,000대가 넘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5,614대 중고차가 군산항을 통해 리비아와 터키, 이집트 등으로 수출됐습니다. 군산항이 대량의 중고차를 취급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국내 중고차의 해외 수출 시장 규모는 연간 30만여 대로 군산항은 매월 1항차 2,000에서 3,000대 수출 선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919년 4월 4일 익산 남부시장에서 일제 항거하는 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오늘 4.4 만세 운동이 펼쳐졌던 옛 대교 농장터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기념관은 학생과 시민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운영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4월 4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익산에서도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남부시장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본인 소유 대교농장 앞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이 자리에서 문용기 등 6명의 열사가 순국했습니다.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4.4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옛 대교농장터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4.4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고 3년 만에 건립된 것입니다. 우리 익산은 문용기 열사와 가람 이병기 선생 등의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고장이자 일제강점기 전후로 항일의병 투쟁부터 4.4 만세운동에 이르는 통합된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은 이러한 역사와 선열들의 정신을 자라나는 후세대에 널리 알리고 익산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익산의 대표적 항일운동 장소인 옛 대교농장 자리에 기념관이 들어선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만세의 현장 그리고 수탈의 현장에다가 이 기념관을 세웠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익산 사람들의 항일 의지와 독립운동의 현장들을 이렇게 기념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은 총 12억 6천만 원을 들여 연면적 305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기념관 내부는 항일운동관과 일제강점기 수탈관, 4.4 만세운동관 등 총 3개관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규홍 의병장과 문용기 열사 등 익산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와 만세운동 관련 각종 자료, 유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익산시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을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장소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념관 주변 근대 건축물을 일제강점기 모습으로 복원해 학생과 시민들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념관이 위치한 현장에는 저희 기념관 말고도 근대유산 건물들이 많고 문화재들과 연결해서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순국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옛 대교농장터. 그 현장에 들어선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시민들에게 호국 정신을 일깨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 3,9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5만 3,934명, 해외 유입 4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0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84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3,14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평일 검사 수 증가로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2,63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5,777명, 군산 1,815명, 익산 1,635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0일 기준 1.01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4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5%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회 기간제 교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30명의 순회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교원이 감염돼 수업에 공백이 우려되는 초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48개 학교, 67개 학급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매 환자 안전사고 피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치매 환자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환자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며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8명으로 구성된 치매 안전사고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자치경찰 로고 선포와 슬로건 제막식을 갖고 보다 도민에게 가까워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로고는 전라북도의 이니셜과 도조인 까치를 조형으로 표현해 전북도를 친밀하게 지키는 자치경찰을 형상화했습니다. 슬로건의 경우 지난해 6월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 문구를 현판에 새겨 자치경찰 사무국에 설치했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전북경찰청과 협력해 주민 밀착형 치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주행 중인 차량에 손이나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에게 300여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A 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15살 A군을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원룸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훔치고 내부에 있던 현금 등을 챙긴 혐의입니다. 또 훔친 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원광대학교가 4개 학과를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인문대학 철학과를 비롯해 자연과학대학 빅데이터, 금융통계학부와 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부를 폐지하고 일부 학과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폐과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광대는 올해 신입생 3,233명 모집에 386명을 충원하지 못하면서 등록률은 88%에 그쳤습니다. 도내 고2와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오는 24일에 실시됩니다.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도내 102개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이번에 응시하는 고2 학생은 15,343명, 고3 학생은 16,337명입니다. 재택 응시자의 경우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내려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회현면 지역협의체 석병호 위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피자와 음료를 지원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동아지업사를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는 착한 가게 29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